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부산광역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세요?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미로라. 미로. 너무 으시으시하고 좀 무섭고 꼭 귀신 날 것 같다. 항상 거기는 펜스가 쳐가 있고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분홍 색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한 20m 정도 가면 됩니다. 바로 이 근처인 듯한데요. 여기 같은데요? 분홍색 건물. 제대로 찾은 게 맞는 걸까? 그때 자물쇠로 잠긴 철문 하나가 보입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데요. 미스터리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옆입니다. 지하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스터리한 공간에 들어가 보기로 한 제작진.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드디어 굳게 닫힌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일반적인 창고로 보이는데요. 물건이 막 쌓여 있는데 창고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네, 돌아보세요. 일단 따라 들어가 보는데요. 선생님 너무 어두운데요? 무서워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하 공간. 어둠 속 불을 밝히자 드디어 지하 공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의문의 공간들이 눈앞에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일단 지하 공간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마치 방처럼 보이는 공간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문도 없고 크기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아니 대체 이곳은 뭘 하던 곳이었을까요?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에? 모른다고요? 30년 전 이사를 왔다는 관리인.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10년 전 이곳을 발견했다는데요. 그럼 방이 총 몇 개인가요? 5개입니다. 꽤 넓네요. 예,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지하 공간은 한 건물이 아닌 무려 여러 개의 주택과 이어져 있다는 것. 여러 주택 아래 크기가 다른 5개 방이 배치돼 있었는데요. 뭐 하던 공간이었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확실히 뭐 하는 공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불을 밝히기 위해 쓴 듯한 전구부터 양초 그리고 운동기구인 아령과 벽에 덧댄 신문지까지 오래돼 보이는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살았다고 하기에는 물이 나오는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생활 공간이 없는 데다 빛 한 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지막 한 5년 전에 한 집 한 사람 살다가 이제 이사 가봤어요. 연락이 되세요? 연락 안 돼요.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한 지하 공간. 혹시 동네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사람이 살만한 장소는 못 되죠. 그 외부 사람하고는 좀 차단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람을 또 감금한 자리인 것 같아요. 위에만 당장에 봐도 옛날에는 판자촌이었거든요.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공원으로 바뀌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여기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피난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국전쟁 이후 전국에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든 부산. 그렇다면 당시 이곳이 피난처로 사용됐을까?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주민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좀 여쭈세요.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촛불 켜고 이래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숨바꼭질도 하고 그래 놀고 했죠. 과거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는데 피난처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피난처는 아닙니다. 피난처가 아니에요? 예,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많지만은 부산에까지는 전쟁이 안 났으니까 이북군이 북계군이 여기까지는 안 왔으니까.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진 지하 공간의 정체. 대체 어떤 용도로 지어진 공간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대 역사 전문가 김한근 씨.
지하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 작은 공간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요. 전문가는 과연 지하 공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굉장히 뭐랄까요, 치밀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환기통을 했던 것 같아요. 위로 빠지는 환기통을 따로 만들었고요. 여기도 환기통을 bun들bun들 만들었네요. 전문가의 눈에 포착된 여러 개의 환기구, 뭘 의미하는 걸까요? 피난처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한국 전쟁 이후로 피난처로도 사용되었지만 그 전에는 공습에 대비해서 만든 방공호 시설이었습니다. 방공호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방공호는 터널 모양의 돔처럼 생긴 형태 아닌가요? 하지만 이곳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여기 방공호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공호로서 내부 시설을 아주 잘 꾸며놨던 그런 시설로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방공호. 그런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던 걸까? 폭탄이 바로 위에 떨어져서 큰 굉음을 울리더라도 군데군데 이렇게 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소리가 또한 분산되어서 고막이 터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제작진에게 뭔가 더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갑니다. 전문가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익숙한 거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공호는 기본적으로 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야 됩니다. 방공호는 적의 공습에 대비해 언제든 내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입구를 두 개로 설계한다는 것.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한 가지. 이 방공호는 왜 주택가 한복판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까? 직선거리로 200m 지점에 지금 현재는 그 호텔이 있어요. 네. 그 호텔 자리에 부산 요새사령부가 있었어요. 그 요새사령부 뒤쪽부터 요 일대 전체가 부산 요새사령부와 연관된 병력들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머무는 숙소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이 근처에 부산 요새사령부가 있었다는데요. 제작진이 취재한 결과 부산 요새사령부가 있던 자리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지금의 방공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이 흘러내리던 자리다 보니까 여기를 깎아서 방공호를 만들고 다시 흙을 덮고 나무를 심으면 주변의 산하고 은폐가 되기 때문에 장소로서 제일 좋았던 거죠. 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건축 전문가들은 과연 이곳 지하 방공호를 어떻게 분석할까? 부산에 살면서도 이곳을 처음 와본다는 전문가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방공호인 만큼 건축 자재며 설계 방법 등이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목재 문이 던져져. 네. 지금 여기에는 이런 목재가 있었던 자리나 이런 것들이 벽의 두께부터 내부 구조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이 방공호만의 특이점이라도 있는 걸까? 여기도 철물이 이렇게 묻었잖아요. 묻었다는 것은 이 철물을 지탱할 정도의 그냥 나무 문은 아니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시설물이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때 뭔가를 발견한 전문가. 아, 이거 철근인데. 과연 그가 발견한 것은? 원형 철근이죠. 원형 철근. 원형 철근. 1925년 이후 해방 이전에 만들어진 구조물에 쓰이던 철근. 쭉 있는 원형 철근이 아니고 그 하나의 납품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기. 아, 그냥 철근이 아니고 철물이다. 철물. 지하 공간 곳곳에서 발견된 일제강점기 시절 쓰였다는 건축 자재들은 이 방공호가 그저 평범한 방공호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데요. 과연 건축학적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래되었고 일제강점기 때 씌워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 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부산 내지는 대한민국의 이 근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한번 또 고민해보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의문투성인 방공호. 더 구체적인 용도와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